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속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내용은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교묘하게 속여 돈을 갈취하고 그 돈을 불륜 관계에 있는 남자에게 주려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 친구의 아내가 어떻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속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성실한 직장인 남편과 그의 아내, 그리고 남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의 어머니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가지고 계시며 아들 부부를 매우 아끼시는 분입니다. 이 가정에서 며느리는 2년 전부터 조금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각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마다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으며 심지어 시어머니의 생신에는 직접 만든 앨범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며느리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고 아들에게도 너는 복받은 남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1년 전부터 조금씩 가족의 재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관리해주겠다고 자청했고 시어머니에게도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해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똑똑하다며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구나. 그저 그렇지 뭐. 나이 들면 매일이 비슷비슷해. 어머니, 제가 요즘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남편 일에 관한 건데 사실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니 그래?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니? 사실 남편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고 게다가 얼마 전에는 동료의 권유로 주식에도 손을 대서 손실이 좀 있었어요. 세상에,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을까? 아무래도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거예요. 저도 남편 몰래 말씀드리는 거라 죄송해요. 하지만 최근에 독촉장도 오고 남편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아서. 그 정도면 얼마나 된 거니? 전체 금액으로는 3천만 원 정도인데 이번 달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자가 자꾸 늘어나서.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어머니께 손 벌리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 어머니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마.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구나.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자존심 상할 테니.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다. 그저 우리 아들 곁에서 잘 지켜주는 게 내가 할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매달 100만 원씩 갚아드릴게요. 남편 몰래 제 용돈에서 조금씩 모아서라도 꼭 갚을게요.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그냥 써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 생각까지 하다니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구나.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받자마자 일부는 실제로 남편 명의의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물론 그 대출은 며느리가 남편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 몰래 받은 것이었지만 은행에서 상환 내역이 남아있으니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것이 상환되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같이 가정을 돌보며 며칠 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회사 프로젝트 무사히 끝났다며 축하해.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은 어리둥절했지만 며느리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했었나? 당연히 알지. 당신이 몇 달 동안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거 다 알고 있었어.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서 다행이야. 남편은
자신이 특별한 프로젝트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아내의 관심에, 감동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매달 시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약속대로 100만 원씩 전달했습니다. 물론 이 돈은 실제로 남편의 월급에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가계부를 꼼꼼하게 관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월급의 일부가 어디에 쓰이는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남은 돈 대부분을 몰래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남자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며느리를 설득했고 며느리는 그 말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곧 사업이 궤도에 오를 거야. 그때는 우리가 함께 새 출발할 수 있어. 정말. 근데 난 좀 불안해. 시어머니께도 거짓말했고 남편도 속이고 있고. 걱정 마. 사업이 성공하면 시어머니 돈도 몇 배로 갚을 수 있어. 그때 가서 다 설명하면 오히려 고마워하실걸. 이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매달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찾아가 용돈을 드리고 남편의 회사 생활과 가정 이야기를 전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에 감동했고 아들에게도 아내 자랑을 종종 했습니다. 내 아내가 매달 찾아와서 이야기도 해주고 심지어 용돈도 주는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남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용돈이요? 아내가 어머니께 용돈을 드린다고요? 응. 매달 100만 원씩. 처음엔 거절했는데 내 아내가 너무 정성껏 가져와서 받게 됐어. 내가 모르게 하랬는데 그만 말해버렸네. 남편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의 가게 상황에서 매달 100만 원을 어머니께 드릴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드린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우리 형편에 그럴 만한 여유가 있었나? 며느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사실은 내가 파트타임으로 번 돈이야. 당신한테는 말 안 했지만 6개월 전부터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조금씩 하고 있었어. 그 돈으로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었는데 당신이 반대할까봐 말 안 했어. 남편은 아내의 효심에 감동했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4시에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내일 출국하기 전에 꼭 봐야 해. 발신자는 사업 파트너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아했습니다. 아내가 번역 일을 한다고 했지 무슨 사업 파트너가 있다고 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휴대폰에 문자가 왔더라.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인데 내일 출국한다면서?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아, 그 사람은 내가 번역 일을 소개받은 지인이야. 미국으로 사업차 출국한대. 내일 만나서 다음 번역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어. 남편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내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도심의 한 호텔 로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치밀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남편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단순한 사업 관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준비가 끝날 거야. 미국에 가서 마지막 계약만 마무리하고 돌아오면 우리도 떠날 수 있어. 정말. 근데 시어머니께 돌려드린다던 돈은 어떻게? 아직 갚아야 할 금액이 많은데. 걱정 마. 내가 돌아오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그때까지만 참아.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돌아오자 바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이 정말 번역 일을 주는 사람이 맞아? 며느리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왜 그런 걸 물어봐? 난 오늘 당신을 따라갔어. 그 사람과 당신이 나눈 대화를 들었어. 시어머니께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며느리는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오해야. 그건 내가 어머님께 선물을 사드리려고 그 사람에게 돈을 좀 빌린 거야. 그래서 갚아야 한다고 한 거고. 거짓말 그만해.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아 어머니께 전화해서 물어볼까?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전화해봐. 어머님도 내가 매달 용돈 드리는 거 알고 계시잖아. 그게 다야. 남편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물어볼 게 있어요. 아내가 어머니께 돈을 빌린 적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건 며느리가 바로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보, 사실은 내가 당신 모르게 어머님께 작은 사업 자금을 빌렸어. 당신이 반대할까봐 말 못했는데 그래서 매달 갚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주식 투자 실패하고 사채업자들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준 거잖아. 매달 갚는다고 했던 것도 그 돈을 갚는다고 한 거고. 남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주식 투자를 했다고요? 사채업자. 어머니, 저 그런 적 없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네. 당신은 어머니께 내가 주식으로 손실을 봤다는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냈군. 그리고 그 돈은 당신이 만나는 그 남자에게 갔고.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모든 게 복잡하게 꼬여버렸어. 처음에는 그냥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그 남자는 누구야? 당신들 사이는 어떤 사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해. 당신이 만나는 그 남자는 누구냐고? 6개월 전에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해외에 좋은 사업 기회가 있다고,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투자 이야기만 했는데 당신들 사이가 단순한 사업 관계가 아니라는 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며느리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 불륜 관계였고 시어머니의 돈을 갈취한 것도 그 남자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남자의 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그 남자는 이미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갈취한 전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3번의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주로 기혼 여성들을 타겟으로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휘둘러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었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 가족이, 그리고 조사 결과 아내분이 어머님께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는 약속도 하면서 신뢰를 쌓았다고요? 네, 6개월 동안 정말로 매달 어머니를 찾아가 용돈을 드렸더군요. 하지만 그 돈은 제 월급에서 빼돌린 거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 더 큰 금액을 노리는 수법이죠. 다행히 일부 자금은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만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해외에 있던 그 남자는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되었고 일부 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편과 어머니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의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저까지 속였다니. 그래, 그 아이가 너무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서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 매달 찾아와서 이야기도 해주고 내 회사 생활도 전해주고 어찌나 자상하던지. 그게 다 연극이었다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번역 일을 한다는 말도 의심 없이 믿었으니까요. 모든 징후가 있었는데도 보지 못했어요.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을 수 있어. 나도 그 아이를 완전히 믿었으니까.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혼 서류는 이미 제출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손에 입힌 돈도 제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그래, 아들아, 힘내자. 우리에겐 아직 서로가 있잖니. 이것이 오늘의 사연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지만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 부부 간의 신뢰는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교묘한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그리고 스스로도 유혹에 빠져 평생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